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사 125회 토목 시공기술사 종목의 서술 3교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문제의 난이도 체크 먼저 하고 각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공사장 소음 진동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저감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번 말뚝 기초공사에서 정제화 시험의 종류와 방법, 해석 및 판정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번 문제 터널 공사에서의 안반의 불연속면의 정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어서 4번 교량 하부 구조인 교각 구조물에 대해서 구체 형식, 시공 방법 및 시공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5번 복잡한 도심 주거지역 도로에 매설된 노후 하수관 교체 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관리 계획의 필요성 및 주안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마지막 6번 연약 지반 심도가 깊은 해저의 사석기초 방파제 시공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125회) 서술 3교시의 1번입니다. 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공사장 소음 진동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저감 대책이라는 문제인데요. 건설공사 중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소음 진동의 관리 기준, 규제치와 저감 대책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 유형입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로 가져갑니다. 개요 1번 건설공사 시 공사 현황별, 장비별, 공종별 소음 진동이 불가피하게 발생된다. 전제 조건에 관한 일반 내용이고요. 이어서 2번 소음 및 진동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규제 기준에 따라서 대상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관리한다. 자, 관리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요 3번 소음 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해 저소음 장비, 작업 시간대 조정, 방음 커버 설치 등을 실시한다. 자, 저감 대책에 대한 개요입니다. 개요는 지금 동굴아빠가 소개시켜드리는 방법대로 전제 조건에 대한 내용 2줄,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 2줄 이렇게 쓰셔도 되고, 혹은 본인이 개요를 쓰실 시간이 없는 좀 글씨를 느리게 쓰시는 분 같은 경우는 개요를 생략하시고 바로 본론으로 쓰셔도 됩니다. 자, 이어서 대제목 2번 내용 봅니다. 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공사장의 소음 및 진동의 원인인데 동굴아빠는 건설 공종별로 기술하겠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줍니다. 사실 이 문제는 관리 기준과 저감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꼭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엑스트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종별은 이렇게 개요도가 나오고요. 개요도는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크게 토공사 작업과 토리공사, 기초공사, 그리고 콘크리트 공사, 해체 공사, 포장 공사, 세석 공사, 터널 공사로 나누고 이 세부 공종은 캡처해서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대제목 3번 공사장의 소음 진동 관리 기준이고요. 법적 기준을 써줍니다. 소음 진동 규제 기준 법의 별표 8에 대한 내용을 쓰겠습니다. 라고. 먼저 소음 규제 기준이고 단위는 데시벨 A를 씁니다. A는 A-웨이트, 가중치를 의미합니다. 소음원은 공사장 기준을 갖다 쓰고요. 대상 지역은 주거 녹지, 그리고 그 밖의 지역으로 아침, 저녁과 주간, 야간으로 구분합니다. 야간은 50으로 동일하고요. 아침, 저녁은 60, 65, 70 이하구나. 이렇게 수치를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측 페이지 2번째 진동 규제 기준이고 단위는 데시벨 V를 씁니다. V는 진동의 약자인 바이브레이션을 사용합니다. 혹은 어떤 기준에서는 카인을 사용하는데 이 기준을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걸 변화하는 시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사용을 해놨고요. 진동 규제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주거 녹지 학교 등 그리고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주간과 야간으로만 구분합니다. 진동 규제 기준은 우측에서부터 좌측 아래로 옵니다. 60 이하, 65 이하, 70 이하 이렇게입니다.
부분도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대제목 4번 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공사장의 소음 진동 저감 대책입니다. 첫 번째는 저소음 장비, 저진동 장비를 개발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작업 시간대 조정, 세 번째는 민원 방지 및 분쟁의 사전 방지, 소음 진동 방지 시설, 무소음 해체 공법, 프리팹 공법 나왔습니다. 프리팹은 패브리케이션의 약자이고요. 얘는 공장에서 제작한 부재를 현장에 가져와서 조립하는 일종의 모듈러 공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용접접합, 거푸집 공사시, 그리고 중굴 프리보링 공법, 기초공법에 관한 내용까지 써줍니다. 이어서 마지막 5번 결론입니다. 발주자, 설계 시공자의 기술 개선 노력. 자, 이런 저소음 장비 개발 관련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스마트 건설 기계 이런 내용도 쓰셔도 됩니다. 이런 노력과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소음 진동을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계측에 관한 내용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125회) 서술 3교시의 2번입니다. 말뚝 기초공사에서 정제화 시험의 종류와 방법, 해석 및 판정법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정제화 시험의 종류 및 방법 첫 번째와 해석 및 판정법입니다. 해석 및 판정법은 극한하중을 결정해라. 극한하중이 정해지지 않으면 항복하중이라도 결정해라 라는 말이고요. 거의 토질에서 나올 법한 얘기입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입니다. 정제화 시험은 타입된 말뚝의 하중 지지 거동과 동일하게 실제 하중을 제하여 지지력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앞으로 쓸 내용이 많은 경우는 개요는 이렇게 두 줄로 써도 됩니다. 대제목 2번 정제화 시험의 종류 및 방법입니다. 우선 첫째, 정제화 시험의 수량 기준을 써주는데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 준해서 관련 내용을 써줍니다. 엑스트라이지만 이런 부분이 채점관에게 어필되면 가산점이 나옵니다. 정제화 시험 종류 첫 번째, 완속 제하 시험법. 그리고 두 번째는 일정 침하율 시험 방법, 급속 제하 방법입니다. 자, 하중 단계와 하중 유지, 종료 하중, 제하 하중에 대해서 내용 쓰고 개요도 그려주고요. 일정 침하율 시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용을 상세하게 써줍니다. 대제목 3번, 정제화 시험의 해석 및 판정법 물어본 두 번째 문제이고요. 말씀드렸듯이 극한 지지력이 분명하게 규정되는 경우는 극한 하중을 구하면 됩니다. 우측 페이지의 두 번째, 극한 지지력이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는 경우, 자, 얘는 항복 하중을 결정하는 방법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지만 이 부분을 쓰면 상당히 고득점이 예상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결론 4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125회 서술 3교시의 3번 보겠습니다. 터널 공사에서의 안반의 불연속면의 정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문제는 터널 공사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정의와 종류, 특성을 쓰는데 터널 공사에 관련된 얘기도 꼭 써주셔야 됩니다. 대제목 1번, 안반의 불연속면의 정의, 물어본 첫 번째 문제입니다. 불연속면이란 안반 내 존재하는 연속성이 없는 모든 면을 말하며 지각변동 또는 풍화작용이 주 원인입니다. 자, 대제목 2번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안반의 불연속면의 공학적 분류이고요. 크게, 균열, 암석 형성 과정, 대규모 지질 구조에 따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2번은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인데 공학적 분류도 어떻게 보면 정의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은 물어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안반의 불연속면의 종류 및 특징인데 우리가 보통 표로 공부했던 내용, 전리, 단층, 그리고 염리와 층리에 대해서 정의와 생성 원인, 공학적 특성, 정의, 생성 원인, 특징,
자, 이런 식으로 줄줄줄줄줄 늘려서 씁니다. 학습은 표로 하되 서술 문제가 나왔을 때는 서술식으로 기술합니다. 자, 이어서 대제목 4번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불연속면에 관한 문제가 나왔지만은 터널 공사라는 전제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꼭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터널 공사에서의 안반의 불연속면 영향이고요. 첫 번째는 불연속면의 방향성 조건에 따른 영향, 그리고 막장 전방의 불연속면이 근접시 시공사항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안정성 검토 방법까지 이렇게 써줍니다. 실적으로 앞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답을 했지만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설명드리는 이 부분은 분명 가산점이 있다. 그리고 채점관이 생각하는 키워드나 아니면 가산점 내용에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대제목 5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불연속면이 나왔기 때문에 불연속면에 대한 보관공법이라든지 불연속면이 있었던 집안이기 때문에 계측관리 부분, 이런 부분도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5회) 서술 3교시의 4번입니다. 교량 하부 구조물인 교각구조물에 대해서 구체 형식, 시공 방법 및 시공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입니다. 교각구조물의 구체 형식에는 T형, 문형, 벽식 및 V형이 있고 형식별 특징이 상이합니다. 2번, 교각구조물의 시공 방법은 교각 기초시공, 기둥시공으로 크게 구분되고 각 공종별 시공 관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개요를 작성해 보았고요. 이어서 대제목 2번, 교각구조물의 개념도 및 형식 선정 시 고려사항. 자, 문제 엑스트라인데 교각구조물의 개념도를 이렇게 이쁘게 그려주고 뒤이어서는 교각구조물의 구체 형식이나 시공 방법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교각구조물이 어떤 건지 하고 형식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써주는데 이 부분은 엑스트라이면서도 상당히 비중 있게 써줬습니다.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 교각구조물의 구체 형식이고요. T형 교각, 회플형과 문형, 벽식, V형이 있고 정의와 특징 부분, 개요도를 써줍니다. 아래쪽 대제목 4번은 교각구조물의 시공 방법 및 시공 시 유의사항입니다. 개요에서 언급했듯이 교각구조물의 기초시공 부분과 그리고 교각구조물 중에 기둥 시공 방법과 교각구조물의 기둥인데 시공 시 유의사항에 조금 주안점을 둔 답안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이 방법대로 해주셔도 되고요. 혹은 교량 받침 부분 그리고 교각구조물의 최상부인 코핑 구조물을 시공하는 방법과 시공 시 유의사항을 이 부분을 조금 줄이고 이런 부분을 끼워서 넣어도 좋은 답안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회페이지 가득 기술이 됐기 때문에 결론을 생략한 답안 사례가 되겠습니다. (125회) 서술 3교시의 5번입니다. 복잡한 도심 주거지역 도로에 매설된 노후 하수관 교체 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 관리 계획의 필요성 그리고 주안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전제 조건이 좀 말이 깁니다. 복잡하고 도심 지역이고 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러한 내용이 중간중간 스며들어서 써줘야 문제에 대해서 답을 잘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주니까요. 단순하게 하수관 공사의 공사관리 계획만 줄줄줄 쓰시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은 개요입니다. 노후 하수관 교체 공사는 교체 방식 또는 범위에 따라서 부분 교체 또는 전체 교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번, 하수관 교체 공사 시 공사관리 계획은 공사 안정성 확보, 교통 혼잡 최소화, 환경보호 및 주민소통을 위해서 필요하고 공사관리 계획 수립 시 상세 일정 계획, 안전관리 대책,
교통관리 대책 등에 주안점을 두고 수립합니다. 대제목 2번입니다. 노후화 수관 교체공사 시 공사관리 계획의 필요성이고요. 동그라빠는 크게 안정성 확보와 교통혼잡 최소화, 그리고 환경보호, 주민소통입니다. 이 중에서 복잡한이라는 전제 조건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교통혼잡 최소화가 되겠고, 도심 주거지역과는 안전성과 환경보호와 주민소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안을 기술해 주셔야 문제에 맞는 답이 됩니다. 자, 이어서 대제목 3번 노후하수관 교체공사 시 공사관리의 주안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제 조건을 고려해서 답안을 기술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상세 일정 계획, 이렇게 차트도 하나 그려주고, 시공 절차 및 방법, 주요 장비 및 인력 투입 계획, 안전관리 대책, 교통관리 방안, 그림도 하나 그려주고요. 그래서 환경보호 대책, 주민소통, 사후 점검 및 유지관리까지 친절하게 써줍니다. 마지막 4번 결론을 쓰는데, 4번은 이제 앞선 내용 중에 빠뜨린 부분을 써주시면 좋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중 매설물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이런 내용까지 추가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125회) 서술 3교시의 6번입니다. 연약지반 심도가 깊은 해저에 사석기초 방파제 시공 시 유의사항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연약지반이고 심도가 깊은 해저, 전제 조건이 두 개가 붙었는데, 앞서 5번과 마찬가지로 전제 조건에 대한 내용을 꼭 답안에 같이 기술해 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은 개요입니다. 연약지반 심도가 깊은 해저에 설치하는 사석기초는 방파제의 침하, 활동 방지 및 파랑, 쇄골, 피압 등 외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시공해야 된다.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합니다. 이어서 대제목 2번은 물어본 내용입니다. 시공시 유의사항인데 크게 재료와 시공 전 조사, 그리고 사석의 운반, 그리고 기초 사석 투하까지 이렇게 흐름을 가져갑니다. 재료는 재료 일반과 재질, 시공 전 조사는 일반 집안 조사하고 수심 확인, 이런 부분은 전제 조건과 관련되죠. 그리고 기상영향 검토, 항행 선박 조사, 기타로 구분해서 내용을 써줍니다. 이어서 운반 내용, 그리고 기초 사석 투하 부분에는 물어본 연약 집안에 대한 계량 문제와 일반 내용을 아는 만큼 써줍니다. 이어서 마지막 3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25회 서술 3교시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